한여름의 열기가 가득했던 1988년 7월의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이명희 씨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두 아이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 공장의 격리 일을 돕기 위해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명희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성이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업을 돕는 든든한 내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공장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 이상철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명희 씨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슬픔에 잠긴 명희 씨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자 씨 당시 53세와 함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5살 딸 미라와 7살 아들 준호는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문객으로 위장에 들어와 명희 씨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남긴 빚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5억이 넘는 금액의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가구 공장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희 씨는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사채까지 써가며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구 시장의 불황과 함께 공장은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집과 공장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명희 씨는 멍한 상태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 금자 씨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명희야,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구나. 큰 짐을 내게 지웠어.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과 그가 남긴 빚, 두 가지 충격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마주잡은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명희 씨는 남편의 사업 장부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까지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밀린 급여도 있었고 원자재 대금도 미납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아이들은 무서워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명희 씨는 남편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으로 당장 급한 빚 일부를 갚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명희 씨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하면 빚을 피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려던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목재 상자였습니다. 금자 씨는 그 상자를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금부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비녀부터 남편에게 받은 반지까지 그녀의 인생이 담긴 보물들이었습니다. 명희야, 이걸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시어머니의 그 말에 명희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35년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자 씨의 금부치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가장 급한 고리 사채부터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결국 공장과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명희 씨는 두 아이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이 단칸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금자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동네, 더 낯선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난 일제 강점기와 6.25도 겪었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금자 씨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명희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희 씨는 대학 졸업장이 있었지만 취업 시장은 그녀 같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냉혹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취업은 되지 않았고 그동안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집 근처 시장 안에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분식집이라도 해볼까 해요. 제가 장사는 해본 적 없지만 금자 씨는 그 제안에 오히려 반색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좋다. 내가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어. 떡볶이, 순대, 튀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1988년 가을 금명이네라는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와 명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금자 씨의 맛있는 음식과 명희 씨의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자 씨의 떡볶이는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비법 양념을 넣은 매콤달콤한 맛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설 정도였습니다. 명희 씨는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경영학 지식을 활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밤늦게까지 장보를 정리하는 일까지 명희 씨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금자 씨는 주방을 책임졌고 명희 씨는 손님 응대와 가게 관리를 맡았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두 여인은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집에서 임가공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처 의류 공장에서 미싱 작업을 가져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새벽 2, 3시까지 미싱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 아직 괜찮아. 너는 장사하느라 더 힘들잖아. 두 여인은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매달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엄마와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 미라는 1학년이었지만 둘 다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일을 돕고 집안일도 스스로 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아빠 역할 할게. 아들의 그런 말에 명희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벌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미라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잘 따르고 집안일도 돕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여인이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일 때면 미라가 나서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많이 피곤하셔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도 허리 아프시대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시키는 미라 덕분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분식집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금자 씨의 요리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명희 씨의 경영 능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메뉴를 다양화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금명인에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식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5억 원에 가까운 빚이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며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여인의 동거 생활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금자 씨는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명희 씨는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는 게 중요해. 금자 씨의 말에 명희 씨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명희 씨는 준호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학교에 가보니 준호는 교무실에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는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가족 욕했어요. 아빠가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그 말을 들은 명희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빚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금자 씨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준호가 잘했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던 금자 씨가 이런 말을 하다뇨? 하지만 곧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은 금자 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여인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갔습니다.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웠고, 금자 씨는 며느리의 현대적인 시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미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지만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타오기도 했습니다. 명희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명절에는 떡 주문을 받아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자 씨도 명희 씨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결코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아이들 공부 봐.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오갔지만 두 여인 중 누구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95년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해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라도 중학교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두 여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명희 씨 가족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분식집 매출이 급감했고, 임가공 일거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빚을 갚아 나가던 중이었던 터라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빚 상환에 쓸 돈이 부족해지자 그녀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특히 준호가 곧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이러다 준호 대학 못 보내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금자 씨는 며느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손자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언제나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젊었을 때 배웠던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분식집에 반찬 코너를 만들어 보자. 내가 만든 김치는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잖아.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도 금자 씨의 음식 솜씨를 잘 알고 있었고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금명인에는 분식점에서 반찬 가게로 점차 변모해 갔습니다. 금자 씨의 예상대로 반찬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김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명절 때는 특별 주문을 받아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래요. 미라의 칭찬에 금자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비법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맛의 비결이었습니다. 반찬 사업이 안정되면서 가정 경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00년 준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금자 씨는 손자의 성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기특해. 명희 씨도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라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명희 씨는 더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미라도 2년 후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국문학을 전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의 꿈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자 명희 씨와 금자 씨는 비로소 조금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추가 대출로 인해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명희 씨는 때로 이 빚이 평생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명희 씨를 위로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금자 씨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런 태도가 며느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명희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금자 씨의 그 한마디가 명희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005년 준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첫 월급은 전액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바쳐졌습니다. 미라도 출판사에 취업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사회에 진출하자 명희 씨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제가 도울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준호의 말에 명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금자 씨도 손자의 효심에 감동받았습니다. 2010년 마침내 명희 씨는 모든 빚을 상환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명희 씨와 금자 씨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빚을 갚아왔습니다.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하던 날,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드디어 다 갚았구나.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2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미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한 축하 파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승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제는 어머니와 할머니께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희가 모실게요. 준호의 말에 명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금자 씨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자녀들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생했다는 것을 자녀들도,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명인의 반찬 가게는 미라가 맡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 전통의 맛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서울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는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라의 말에 명희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11년 봄, 명희 씨와 금자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뒷뜰에는 텃밭이 있어 금자 씨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앞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두 여인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차를 마시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를 산책하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이변이 생겼습니다. 금자 씨가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명희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금자 씨를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어머니가요? 명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총명했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초기 증상이었고 앞으로 점점 증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 씨의 역할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준호와 미라는 어머니에게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제안했지만 명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22년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 주었던 시어머니를 이제 와서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치매 환자 돌봄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강좌도 듣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여 금자 씨가 길을 잃지 않도록 했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혼란을 줄였습니다. 매일 아침 금자 씨와 함께 산책하며 뇌 활성화를 돕고 함께 요리하며 일상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닌데. 혼란스러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은 명희 씨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금자 씨를 돌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희 씨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와 미라도 틈틈이 찾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어머니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3년 금자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까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가 언제나 알아보는 사람은 명희 씨였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함께한 며느리의 얼굴은 금자 씨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명희 오늘도 예쁘네. 금자 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하며 명희 씨의 손을 잡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희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자신을 향한 애정만은 잊지 않는 시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금자 씨의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화장실 사용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먹이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키는 일상이 그녀의 새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가끔 과거로 돌아가 젊은 시절의 기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상철 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도 했고, 명희 씨를 자신의 친구나 자매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상철이 어디 갔어? 빨리 집에 와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명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2년 전 남편의 죽음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치매 환자의 현실 인식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세계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 속에서 살 때는 그녀의 현실을 존중하며 대화했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대화는 시공간을 초월해 이어졌습니다. 간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명희 씨의 건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미라는 이런 어머니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엄마도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명희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2년 동안 함께 지내며 쌓아온 깊은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2015년 겨울, 금자 씨는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고령과 치매로 인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금자 씨는 또 한 번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끝에 그녀는 퇴원할 수 있었고 다시 명희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금자 씨의 치매는 더욱 진행되었지만 그녀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의사들도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어려움을 이겨낸 금자 씨는 이번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 시기에 결혼을 했고 미라도 약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자 명희 씨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금자 씨를 돌보고 명희 씨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명희 씨는 가끔 마을 문화센터에 가서 요가나 수채화 같은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두고 나오는 것이 불안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그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 시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자 씨도 요양보호사를 곧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 요양사는 금자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 요양사는 금자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명희 씨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금자 씨는 반갑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비록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금자 씨는 여전히 명희 씨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22년간의 동행이 만들어낸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2017년 봄, 금자 씨는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명희 씨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미라 가족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금명인의 단골이었던 이웃들까지 초대했습니다. 금자 씨가 좋아하던 떡과 전통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큰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금자 씨는 이날따라 특별히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비록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특히 증손자인 준호의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지? 참 예쁘구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빛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두 여인의 22년 동행을 담은 회고록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명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삶이 책으로 출판될 만큼 특별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두 여인의 삶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가족애와 끈기, 희생의 이야기라고 확신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명희 씨는 금자 씨와 함께 조용히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 두 여인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자 씨가 갑자기 명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명희,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오랜만에 들은 또렷한 말에 명희 씨는 놀랐습니다. 금자 씨가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을 며느리로 인식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 살았는데요.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힘있고 따뜻한 손이 아니라 이제는 주름지고 약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여전히 명희 씨는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2018년 금자 씨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고 식사도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명희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시기에 준호의 책이 출간되었고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론에서 명희 씨와 금자 씨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명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라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결국 명희 씨는 동의했고 방송국 팀이 일주일간 그들의 일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는 명희 씨가 금자 씨를 돌보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비록 금자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지만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와 카메라를 향해 웃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35년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명희 씨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 이후 명희 씨에게 응원 메시지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진정한 효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니 감동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명희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날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로 한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금자 씨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명희 씨는 더 많은 시간을 시어머니 곁에서 보냈고 준호와 미라도 자주 찾아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19년 가을, 금자 씨는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고 대부분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시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분식집 열었을 때 어머니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동네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렸던 거. 비록 금자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명희 씨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떠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미라도 번갈아가며 병상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라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금자 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맑은 날 금자 씨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침 명희 씨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명희, 금자 씨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명희 씨는 놀라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금자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씨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모인 자리였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금자 씨를 추모했습니다. 특히 금명인의 단골 손님들은 금자 씨의 따뜻한 인품과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희 씨는 슬펐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평화롭게 떠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35년 동안의 동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곁에서 무탈하게 오래 살다 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명희 씨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따뜻한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분식집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임가공 일을 하며 나눈 대화들,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던 순간들, 모든 기억 속에 금자 씨는 늘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했습니다. 명희 씨는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간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명희 씨가 이제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명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좀 더 있을래?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명희 씨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지난 8년간 간병에 모든 시간을 바쳤던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번갈아 찾아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명희 씨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가족들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명희 씨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글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노트북을 펼쳐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35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슬픈 기억, 행복한 기억, 때로는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비법이 뭐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정성이라고 대답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겸손한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정성이 맛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글을 쓰는 과정에서 명희 씨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3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텐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빚을 갚아 나간 자신의 모습이 새삼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이 완성되자 명희 씨는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글을 자신의 책 출판사에 보여주었고, 출판사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예요. 처음에 명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쓴 글이었기에 그것이 책으로 출판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격려에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가족의 의미,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2020년 가을 명희 씨의 책 시어머니와 며느리 35년의 동행이 출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던 시기, 이 책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고민이 있는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함께 빚을 갚아나가며 아이들을 키웠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명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갈등이 아닌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1년 명희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그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강연에 초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년간의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간병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환자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명희 씨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와 미라의 가정도 행복하게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미라도 딸을 낳아 육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손주들을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금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손주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명희 씨는 금자 씨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를 도와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솜씨가 특별했지. 특히 김치는 정말 맛있었단다. 명희 씨는 금자 씨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며 그 맛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치와 장아찌는 금자 씨에게 배운 그대로의 방식으로 담갔습니다. 그렇게 금자 씨의 맛과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봄, 명희 씨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전원주택을 팔고 미라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졌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은 미라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비록 전원주택보다 공간은 작았지만 가족들과 가까이 있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명희 씨는 금자 씨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첩, 그리고 금자 씨가 쓰던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일기장은 명희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금자 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왔는데 그 안에는 명희 씨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명희가 늦게까지 일하고 왔다. 내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하다. 그래도 명희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떠난 후 내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준 명희. 이런 글들을 읽으며 명희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감사해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컸지만 시어머니 역시 자신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 명희 씨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미라의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 가족도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모두가 모여 금명인의 전통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으로 금자 씨의 맛을 이어갔고 이제는 미라의 딸도 할머니 곁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자 씨의 맛과 정신은 4대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셨을까요? 미라의 딸이 물었을 때 명희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증조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셨을 거야. 그렇게 금자 씨의 사랑은 가족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이명희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명희 씨의 마음속에 생생했습니다. 이제 명희 씨 자신도 노년을 맞이하며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교재로 여성단체나 가족상담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때때로 강연 요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 며느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에게 스승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명희 씨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녀와 금자 씨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명희 씨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명인의 레시피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금자 씨에게 배운 전통 요리법과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들을 모아 책으로 엮기로 한 것입니다. 미라가 출판 작업을 도왔고 준호는 책의 사진을 담당했습니다. 레시피북에는 단순한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얽힌 금자 씨와의 추억도 담았습니다. 떡볶이 레시피 옆에는 분식집을 처음 열었을 때의 이야기가, 김치 담그는 법 옆에는 금자 씨가 알려준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먼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씀이 모든 레시피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레시피북 금명인의 부엌 이야기는 2024년 초에 출간되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통 음식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금자 씨의 맛은 더 많은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24년 여름, 명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가족들의 걱정 속에 명희 씨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의 절망감, 시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함, 빚을 모두 갚고 느꼈던 해방감,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매를 돌보며 느꼈던 사랑과 책임감,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명희 씨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명희 씨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준호와 미라는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보았고 손주들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 후에는 미라의 집에서 한동안 함께 지내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이 경험은 명희 씨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명희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센터를 찾아 같은 또래 노인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된 노인들에게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정성도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노인들의 사교 공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참가자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명희 씨는 이 일이 매우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봄, 명희 씨는 자신의 7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고 오래된 친구들과 이웃들도 초대했습니다. 손주들은 직접 만든 카드와 선물을 할머니께 드렸고 미라는 특별히 금자 씨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명희 씨는 혼자 조용히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명희 씨는 시어머니와의 35년 동행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77세의 이명희 씨는 창가에 앉아 봄꽃이 피어나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35년 전 시어머니 금자 씨와 함께 찍은 금명인의 분식집 앞에서의 사진입니다. 두 여인의 얼굴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리라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여정에서 만난 시어머니와의 동행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이런 깊은 인연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속삭임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35년의 동행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